자, 지난 시간까지 직류 발전기에 대한 설명까지 다 맞죠? 오늘부터는 이제 이번 시간부터 직류 전동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일단 먼저 가장 기초적인 직류 전동기의 원리 같은 경우는 플레밍의 무슨 손 법칙을 썼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사용한다는 거죠. 저희 요거 이 손명 아시죠? 그죠? 오른손이 지난 시간 때 요거 했으니까 이걸 갖다가 왼손으로 한 것 뿐이에요. 해서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한번 또 보면 왼손 같은 경우는 엄지손가락 그리고 검지손가락 그리고 중지손가락에 따라서 엄지는 어떨 수 있다? 도체가 받는 힘의 방향 F라고 쓸 수 있고, 검지 같은 경우는 자기장의 방향 B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지 같은 경우는 전류의 방향, 도체가 흐르는 전류의 방향 I라고 해서 FBI라고 해서 사용했었어요. 저희 전동기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얘를 구하는 거예요. F를. 그죠? 이거를 구하는 거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알아두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 같은 경우는 지금 발전기하고 똑같아요. 단지 전기자가 돌아가면서 전류를 만들어내 가지고 여기 이쪽 부하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밖에서 전원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자석과 만나면은 얘가 어떻게 한다? 돌아간다는 소리가 그죠? 왼손 법칙에 따라서 해보시면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구조는 DC 발전기하고 똑같은 구조이면서 역회전을 했을 때는 발전기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 직류전동기 이론 쪽으로 이제 한번 볼게요. 이론을 볼 때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역기전력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타야자 전동기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그 저번에 보셨던 그 타야자 발전기하고 모양이 똑같죠? 단지 뭐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죠. 그죠? 원래 발전기 이쪽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 두 개 말고는 딱히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은 자, 자석이 이렇게 가고 있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주는 와중에서 흘러주면 얘가 이제 돌기 시작하죠. 자, 근데 여기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전류가 들어온다는 거 배제하고 일단 얘가 어쨌든 전류가 들어와서 돌고 있죠. 도는 와중에 여기 이쪽 자석을 만나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한다? 한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회전하는 그 속도에 따라서 기전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기전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 기전력을 뭐라 한다? 본의 아니게 역으로 생겨버린 기전력에서 본의 아니게 생성된 기전력, 역기전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기전력의 공식 같은 경우 역기전력이라는 거는 여기 이쪽을 갖다 공급전압이라 하면 그 공급전압에다가 뭐를 빼준 값이다?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에서 소비된 그 전압 강화를 빼준 값이니까 IA, RA라는 값을 갖다가 어떻게 해준 값? 빼준 값이 역기전력 공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로 저번 시간에 유도기 전력 이거 세 글자로 뭐라고 했었죠? 기호 K, phi, N 해서 이거 기억났나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갖다가 속도 N에 대한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속도 N에 대한 식. 그럼 K5분의 V-I의 RA인데 K분의 1이라는 값을 갖다 K'으로 바꿔주고 5분의 V-IA RA라고 하는 값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일단 요 모양 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요 값과 그리고 요 값과 요 값에 의해서 요 속도로 갖다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까지 이따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회전수에 대한 공식이 여기 있죠? 방금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K라고 하는 거는 60의 분의 PZ를 갖다 의미한다 까지 저번에 다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토크라고 하는 건 뭐죠? 토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축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 축 끝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돌아가면서 힘을 내는 회전력을 갖다가 이제 토크라고 하죠. 그 토크라고 하는 것 갖다 저희가 뭐라고 쓰이냐면 K, phi, IA라고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K라고 하는 값은 여기서 말하는 K라는 값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답은 3초 드릴게요. 3초, 2초, 1초. 네, 정답은 달라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K하고 여기서 말하는 K하고는 값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교도로 해봤더니 결국엔 뭐였다? 2파이 a분의 pz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서 말하는 k값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k값이 그래서 뭐다? 2파이 a분의 pz라는 값이 돼요. 근데 요게 공식으로 문제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참고 삼아서 이런 거구나 하고 짚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토크라고 하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여기 이쪽에 아래에 있는 여기 있는 식처럼 9.5 곱하기 n분의 p라는 값을 쓸 수 있고 0.975 곱하기 n분의 p라는 값을 쓸 수도 있는데 여기 중요한 점 여긴 단위가 뉴턴이고 여기 단위는 킬로그램이죠. 이걸로 이제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1kg이라는 값은 어떻게 쓸 수 있다? 1kg이라는 값은 9.8 뉴턴으로 쓸 수 있다. 요거까지 같이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얘하고 얘 두 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부분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제 20번 문제예요. 자, 100V 10A 전기화 저항 1옴에 회전수가 1800rpm인 전동기의 역기전력을 구하라고 했네요.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공식 아까 뭐였죠? 역기전력이라는 거는 공급전압에다가 뭐를 빼준 값이다? 전기자 저항에서 먹는 전압 강화를 빼준 값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V라고 하는 값은 몇 볼트? 지금 얼마? 100V 마이너스 IA라고 하는 거 전기화 전류가 몇 암페야? 전기화 전류가 10암페야 곱하기 RA가 지금 전기화 저항이 몇 옴? 1옴이니까 100 빼기 10 곱하기 1해서 100 빼기 10 하니까 얼마? 정답이 90이 되겠네요. 단위는 얼마? 암페어가 되겠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류전동기 종류 및 특성이에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진행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11번 속도 변동률까지 한번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알아보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자, 직류전동기 종류 및 특성이에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자, 타여자와 자여자로 나뉘는데 자여자가 또 어떻게 나뉘죠? 직권과 분권과 복권으로 나뉘고 복권이 또 한 번 뭘로 나뉘는 외분권, 내분권으로 나뉘고 가동복권, 차동복권으로 나뉘는데 또 가동복권은 뭘로 나뉘었죠? 그때 편복권과 과복권으로 나뉘었어요. 근데 저희가 좋은 점이 뭐냐? 이 직류전동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복권은 절대로 안 나와요. 분권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직권, 분권, 타여자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타여자 운동기예요. 타여자 운동기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림 봤듯이 어떻게 생겼었죠?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생긴 게 타여자 전동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전류가 막 오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되면 여기서 자속이 나오고 전류가 들어가면서 얘가 도는 과정에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역기 전력이 발생한다는 내용까지 했었죠. 그죠? 자, 여튼 이런 내용인데 역기 전력이라는 공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저희가 했던 유도기 전력과 비슷한데 단지 뭐가 차이 나죠? 여기서 요거 이 부호만 차이가 하나 나네요. 그죠? 속도 특성 여기서 요거 제가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왜냐? 이 속도를 요거랑 요거를 이용해서 값을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까지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자, 그래서 이 타여자 운동기는 이제 또 자세히 보세요. 자, 자속이 여기서 계속 일정히 주어지고 여기서 들어가는 전류값도 일정해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회전 속도는 어떻게 해서 마찬가지로 일정하겠죠. 그러니까 그 일정하게 표를 갖다가 막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가지고 그걸 무슨 특성이라 한다? 속도를 정해서 바꿀 수 있는 정속도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정속도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좌별로다 퓨즈를 갖다 삽입을 금지하라 했는데 만약에 퓨즈를 설치했는데 얘가 끊어졌어요. 이렇게 끊어지면 어떻게 하죠? 전류가 안 통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발전기에 문제가 전동기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이래가지고 퓨즈를 삽입하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좀 더 뒤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공급전원 방향을 반대로 하면 역회전이 된다 뭐 그런 내용도 있는데 요거까지 짚고 넘기도록 하고 자, 이제 토크 특성이에요. 토크 특성이라는 거는 이 타여자 전동기가
어떤 토크 특성을 갖느냐라는 소리인데, 토크가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 이거죠. 자, 토크라고 하는 건 K-phi i로 쓸 수 있는 토크는 뭐에 비례한다? 부하 전류에 비례하더라. 요거까지만 짚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토크는 뭐에 비례한다? 부하 전류에 비례한다. 다시 한번 토크는 뭐에 비례한다? 부하 전류에 비례한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외우냐? 분권하고 타여자 같은 경우는 토크는 부하 전류에 비례하는데, 직권 같은 경우는,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는 토크하고 부하 전류하고 어떻게 한다? 부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꼭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그거에 대한 문제도 조금 이따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아변기나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는 직류운동기는 뭐냐라고 했는데, 이 아변기나 엘리베이터라는 게 사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포인트가 돼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어떻죠? 맨 처음에 속도가 천천히 갔다가 어느 일정 속도에 도달하면 그 속도를 일정 유지가 되면서 쭉 올라간 다음 마지막 도착하는 층에 딱 도착했을 때는 좀 약간 천천히 움직이죠. 속도의 폭이 엄청나게 자유로워요. 변동을 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그 속도 특성을 뭐라고 했냐면 정속도 특성이라 했죠. 그래서 그 정속도 특성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분권하고 타여자가 있어요. 근데 분권하고 타여자가 둘 다 있는데 여기서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 아변기와 엘리베이터라는 키워드를 갖다가 짚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답이 뭐다? 타여자라는 걸 외워줘야 돼요. 사실 좀 약간 많이 아쉬운 그런 문제죠. 자, 그래서 타여자 운동기가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직권 전동기라고 하는 거는, 직권 전동기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번 꼬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요. 밖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전류를 갖다가 흘려주겠지. 자,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이제 직권인데, 직권 전동기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생성되는 공급전압 V, 그리고 여기에서 얘를 아마추어 전기자라 하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전류를 I라고 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전류를 갖다 IF라고 하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전류를 갖다가 IA라고 하고, 여기를 RA, 여기를 RF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자소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럼 여기서 자, 전류 들어가요, 자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긴다? 회전이 생기겠지. 회전이 생기면서 뭐가 발생해요? 여기서 역기전력 E까지 발생한다까지 하면은 퍼펙트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관계까지 완벽하게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숙제 드렸어요. 반드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럼 전기 전류가 이제 전류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여기서 들어가는 전류 I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같아요? IF랑 똑같고, 왜? 직렬이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전류 IA하고도 또 어떻죠? 같죠?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 뭐가 포인트냐? 지금 여기서 만약에 100이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갔다 치면은 여기 계좌를 통해 나오는 전류 또한 100이죠. 그럼 여기 계좌를 통해 나오는 그 자속값도 얼마다? 똑같이 100으로 봐도 무방해요. 그럼 무슨 소리냐? 자속도 똑같다라는 소리가 돼요. 이게 직권에서의 정말 유일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짚고 넘기시면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요게 포인트. 그래서 전기화 전류가 이런 식으로 되고, 역기 전류는 그래서 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앞서서 그 발전기 시간에 했던 내용들과 뭐 다 다를 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크는 어떻게 된다? 토크는 K-phi IA로 쓸 수 있는데, 자, 토크는 K-phi IA로 쓸 수 있는데, 아까 phi가 뭐라 했어요? phi가 IA하고 같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K 뭐라 쓸 수 있다? IA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요 관계를 갖다 따져봤을 때 토크라고 하는 건 뭐에 비례한다?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바로 무슨 특성이다? 직권에서의 특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직권에서의 토크 특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자, 속도 특성 같은 경우는 뭐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서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속도 특성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직권에서의 특성은, 자, 여기다 같이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뭘 쓸 거냐면은 위험속도 도달 조건이라는 걸 쓸 거예요. 위험속도 도달 조건. 위험속도에 도달하는 조건이라는 건데, 위험속도라는 게 뭘까요? 이 전동기가 일단 회전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원래 의도했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돌아간 거예요. 위험할 정도로. 그래서 그 속도가 무슨 속도다? 위험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직권 전동기에서의 위험 속도 도달 조건은 어떤 상태냐면은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위험 속도로 도달해요. 그럼 요거에 대한 대처법 같은 경우는 뭐냐? 저기 써 있죠. 무슨 내용이에요? 저기 써 있는 거 벨트가 뭐 그런 게 좀 이제 벗길 수 있으니까 어떤 걸 쓰더라? 기어나 뭐 체인 같은 걸, 이런 거를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대응책이래요. 그죠? 다음 두 번째, 직권 다음 뭐 나와야 돼요? 분권이겠네. 그죠? 분권 같은 경우는 무슨 상태? 여자 상태일 때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증가를 해요. 대처법은 뭐냐?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거는 어떤 내용이 있겠어요? 이 무여자 상태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아까 그 설명을 드렸죠. 뭐였냐면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K, phi, N으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N에 대한 식으로 바꾸게 되면 N은 뭐가 됩니까? N은 K 프라임 phi분의 2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자 무여자 상태라고 하는 거는 요 자소값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그죠? 많이 내려간다는 소리면 요건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N값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죠? 이래가지고 위험 속도에 도달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대처법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이 계좌회로가 끊기면 안 되겠죠. 그죠? 계좌회로를 단선을 시키면 안 되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장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똑같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속도 특성에서 직권에서는 어떤 특성이 있다? 전격전의 무부하 상태일 때 위험 속도 상태여야 되고, 대응책으로는 뭐가 있다? 기어나 체인을 쓰더라 한다는 내용이 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토크 특성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크는 뭐에 비례한다? 뭐에 비해? 부하 전류. 그죠? 부하 전류라는 게 여기 이 전기자로 들어가는 전류니까 전기하 전류가 부하 전류가 돼요. 일단 이 부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사용된다? 전기철도. 이 전기철도라는 건 토크가 엄청 커요. 그래서 그 토크가 큰 그런 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전기철도는 아니면 또 어디에 사용되냐면 크레인 같은 데에서도 사용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크레인하고 전기철도란 말이 나오면 항상 무슨 전동기? 직권 전동기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다음 문제입니다.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회전수와 토크와의 관계를 갖다가 구하라고 했어요. 이 내용 한번 보고, 자,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저희가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일단 직권 전동기라는 거는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직권 전동기, 일단 직권 전동기에서 역기전력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역기전력인 게 뭐였죠? 역기전력이라는 거는 이는 K, phi, N으로 쓸 수 있는데 이 속도에 대해서 바꿔보면 N은 뭐가 됩니까? K 프라임, phi, N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죠? N하고 phi분의 1을 서로 지금 어떻다? 비례하는 관계다라는 걸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토크 특성. 토크 특성 같은 경우는 토크는 뭐라 했냐면 K, phi, IA라고 했는데 여기서 phi하고 IA하고 어떻다 했냐면 같다고 했어요. 그죠? 자, 같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다? 토크는 뭐라 쓸 수 있어요? K, IA의 자승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IA 자승으로 쓸 수 있지만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K, phi 제곱으로도 써도 무방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무슨 관계다? 토크와 phi하고는 무슨 관계?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 회전 속도하고 자속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phi라고 하는 거는 n분의 1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더라 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 기반으로 해서 보면은 이런 식이 돼요.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 요런 관계와 요런 관계를 제가 지금 만들어냈죠. 이런 관계로 해서 자, phi하고 n분의 1하고 서로 지금 비례하는 관계인데, 그렇다면 phi 제곱하고 n제곱분의 1하고 서로 지금 비례하는 관계인 거니까, 그러면 n제곱분의 1하고 또, 근데 여기서 phi 제곱이라는 건 뭐하고 비례했죠? 방금 여기 있는
토크하고 비례했죠? 그러니까 여기 토크하고 비례하더라. 아, 그럼 여기도 결과가 나왔네요. 그죠?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자, 그래서 n제곱분의 1하고 뭐하고 비례한다? 토크하고 비례한다. 역으로 보면 토크는 뭐랑 비례한다? n제곱분의 1과 비례하더라 해가지고 정답이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보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내용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저희가 다 배운 내용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문제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침착하는 게 시험장에서 시험이 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분권 전동기인데 마찬가지로 보면 분권 전동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역기 전력은 어떻게 했다? 아까 말했던 그 타여자 전동기하고 내용이 똑같죠. 그죠? 나머지도 거의 똑같아요. 토크도 마찬가지로 IA하고 토크하고 서로 비례하는 관계네요. 그죠? 자, 다음 속도 특성인데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위험 상태. 위험 상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여자 상태일 때. 여자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자속이 없게 되면은, 여기 자속이 없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 한다는 내용이고, 대응책은 뭐냐? 계좌회로에다가 퓨즈나 개폐기를 설치해버리면은, 이게 만약에 끊어져 버리면 그때는 이제 그게 무여 상태가 되니까 회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되고,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 같다가 감지할 수도 있겠죠. 속도 감지기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뭐 과전류 차단기, 뭐 과전류 개정기 설치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자, 토크 특성 아까 봤던 대로 토크는 뭐에 비례한다? 전기와 전류에 비례하는 관계죠. 그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정속도 전동기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정속도 전동기, 속도가 정해진 거. 아까 무슨 전동기 있다 했죠? 두 개. 분권하고 타여자. 그죠? 분권하고 타여자인데 지금 여기서 타여자는 없어요. 자, 정답이 뭐다? 분권이 되겠네요. 정답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직류 전동기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속도 변동률, 직류 전동기의 속도 변동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